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이분 나오셨어요.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까지 막 파닥파닥 흔들고 계세요 지금.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좀 더 경쾌하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션을 한번 올려봐야 되는 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 그 전에 늘 그랬듯이 노래를 먼저 잠시 듣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 한 번만 더 손잡아줘요.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였습니다. 오늘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저도 이 기사를 잠깐 봤는데 쓰러진 여성 승객을 외면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전혀 다른 얘기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네, 무슨 사건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4일에 어제 지하철 3호선에서 산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뭐 장화를 신고 있는 여성이 쓰러졌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어떤 남성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커뮤니티에. 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는 지하철 3호선 핫팬츠녀 이렇게 좀 기사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생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러게 남자가 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 남자만 여자를 도와줘야 되냐? 젠더 갈등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냐라고 뭐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이런 제목을 정말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핫팬츠녀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핫팬츠녀 외면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외면당해 쓰러진 핫팬츠녀 외면당해 이런 기사 봤을 때 이게 뭔가 거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6일,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최초로 119에 신고했다라는 여성이 다시 글을 쓰는 거예요. 아, 본인이? 네. 내가 신고했던 여성인데, 사실 작성자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그러니까 밝히면서, 앞에 있는 20대 여성분이 제 앞으로 쓰러졌다. 순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분 주위에 몰려서 다 이렇게 도와줬다. 따뜻한 손길을 다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라고 알린 남성이 여성을 도왔다. 현장에 있는 영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현장에 또 의사분도 다행히 계셨네요. 네. 그래서 뭐 CCTV를 확인해 봐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돕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작성한 거예요. 굉장히 훈훈한 미담, 요즘 참 뉴스에서 보기 힘든 미담인데 왜 이게 처음부터 논쟁거리가 됐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게시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또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막 와글와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거를 딱 본 처음 본 기자가 이거 좋다 아이템 좋다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서 쓴 거예요. 기자라면은 최소한의 어떤 확인이라든지 그 3호선 압구정역이니까 날짜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거에 쓴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나는 최초 보도했지만 젠더 갈등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그러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본인은 되게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참. 기사가 되려면은 기자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재가 안 되면 기사가 아니죠. 취재 없이 이거 재밌다. 이거 클릭수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거 엄청 많이 퍼졌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도우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분들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셨고 의사분들 계셨는데 완전히 왜곡돼서 지금 전달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에 기반을 했고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아니죠. 특정인,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요. 내가 네네.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요. 이거는 단지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거는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남성 전체의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불특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착한 사마리아인법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런 법이 외국에 도입돼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일단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네. 이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그 유태인이 그 사마리아인을 항상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네. 그 유태인들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더라. 강도를 당한 유태인을.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의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도덕을 네. 지켜야 되니까 이런 도덕을 법으로 규정해 놓자.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그러니까 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면 법적으로 너는 걔를 도와야 돼라고 의무를 부여해 놓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어떤 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누가 봐도 위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되는 높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본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예요. 아, 프랑스인가요? 제가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프랑스에는 실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처벌도 강하게. 네,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합니까? 3개월에서 5년 이하, 그리고 벌금도 있고요. 5년이요. 근데 사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독일이 법의 또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이다. 아주 최소한만 규정해놓고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도덕적인 것까지 다 법으로다가 강제성을 넣고 하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규정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독일에는 없고. 네, 독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뭐 부작위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경우에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범죄가 되는지. 어떤 거죠? 이런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법률에 의해서 내가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계약 관계 의사. 내 의사. 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진료라는 행위를 시작한 내 의사가 내가 환자고 이렇게 된 경우는 계약 관계고요. 그리고 또 선행행위라는 게 있어요. 앞서 한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범죄가 돼. 선행행위. 예, 그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가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냥 뺑소니 말고 다른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게 구조 의무 위반. 구조 네. 그래서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보호를 냈다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럼 자기가 직접 꺼야죠. 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일종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름 붙이기엔 조금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나는 저 사람과의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최소한의 어떤 인연도 없는데 그냥 지나치면 너는 범죄야라고 되는 거라서 좀 무섭죠,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착한 사마리안법 관련돼서 책을 좀 읽었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든 말든 난 집에 갈 거야, 바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의 후과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변호사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도입이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방송할 때 보면은 다들 이제 집행유예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하시고 아니 어떻게 집행유예가 이렇게 잘 나오냐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네. 저는 사실은 교도소로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가기도 하고 실제로 접견 때문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견학도 실제 그 실내를 다 견학했거든요. 그 뭐 내부 전체를 네.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초범을 여기다가 이제 교도소에다가 가두는 것이 과연 사회화에 도움이 되느냐. 정말 도움이 되느냐. 교도소에서 또 더 나쁜 짓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교정 교화보다는 교도소, 오히려 그렇죠. 마이너스. 교도소 친구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업자. 수산업자. 교도소 친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그 인연을 숨기고서는 그냥. 그래서 교도소에서 또 친구들을 사귈까봐. 그래서 교도소 보내는 것보다 좀 더 보호관찰이라든지 좀 엄격하게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보시는 분 이제 법조인들과 변호사들과 우리 일반인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가셔서 보면은 그게 더 와닿는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잘못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면 너무 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이런 것도 처벌하면 아우 뭐 변호사는 좋죠. 변호할 사람이 많으시니까 이 변호사만 좋게 해주는 일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기사가 좀 이제 화제가 됐던 건 뭐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여성을 부축했다가 신체 접촉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누리꾼들이 뭐 그 댓글이 좀 달리고 이랬잖아요.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좀 저도 놀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네, 그래서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최근이군요. 지난달에.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거예요, 남성이. 그래서 이 여성이 식당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막 뛰어나오다가 주저앉아서 이제 남성분이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나의 신체를 원치 않은데 이렇게 만졌다. 그래서 신고를 했군요. 네,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의식을 잃었으면은 뭐 의식을 잃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 아마도 여성분이 주저앉자마자 이렇게 바로 일으켜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안 왔나. 상황 자체가.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하는 거야. 완전 인사불성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분 정말 억울하셨겠다. 이런 분은 제가 변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셨겠네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문제를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으니까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까지 같이 그렇죠. 아주 그런 신났습니다. 누리꾼들도 신나고 그 기사를 무분별하게 막 받아 쓰시는 분들도 신났어요. 이거 또 신나게 또 한번 쓴다. 그게 문제입니다. 깐종마늘님이 문자 주셨는데 저도 후속 기사는 못 봐서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코너가 중요했어요.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지 이렇게 또 호통을 치시는 문자를 청취자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